사실 이 김삿갓의 집안은요 보통 명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어마어마한 위세를 자랑하는 장동 김씨. 장동 김씨? 들어보셨나요? 안동은 많이 들어봤는데. 들어봤죠? 네. 바로 안동 김씨에서 분파된 가문입니다. 아, 있었는데 분파된. 빠져나온. 거기서 나온 가문이라는 네. 얘기죠. 이 장동 김씨가 모여 살던 이 장동은요 지금의 서울 효자동, 창선동, 통이동 그 일대를 가리킵니다. 장동 일대에 모여 살던 이들이 자신들은 기존의 안동 김씨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장동 김씨라고 부르면서 구분 지은 거예요. 안동 김씨도 대단한데 거기에 장동 김씨는 더 대단하다. 예, 느낌 오시죠? 네. 네. 근데 장동 김씨들은 왜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 궁에 그 들어간 사람 많아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똑똑하네. 맞습니다. 당시 순조의 외척이 바로 장동 김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동 김씨는 왕실의 외척으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세도 정치를 일삼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번듯한 명문가 자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김삿갓이. 네. 근데 네. 그 자손의 이름이 김삿갓?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 지금도 어떤 가수분들 보면 예명이나 가명이나 약간 뭐 닉네임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네. 별명 같은데. 그런 것도 약간 수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이름을 짓는데. 별명 뭔가가 있을 것 같죠? 네. 네. 자, 그렇다면 김삿갓의 본명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있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사남인데 우와. 위에가 김병하, 오! 둘째가 이제 이분이시고 어. 밑에가 또 동생 둘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 김삿갓은요 한양 명문가 중에서도요 최고의 위상을 떨치던 세도 가문 장동 김씨의 도련님 김병연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가문에 태어난 김삿갓은 왜 잔반으로 몰락했을까요? 그 아까 보니까 조상분들은 되게 부경을 누렸다고 한 거 보니까 김병현의 이제 김삿갓의 아버지가 뭔가 좀 실수했거나 아니면 뭔가 그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제 약간 뭐 유배를 가거나 뭐 이런 일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닌가. 버려진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김삿갓이 5살이 되던 1811년 김삿갓의 인생을 송두리 찌르는 대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네. 바로 홍경래의 난. 백성들이 조선 조정을 정조준한 대규모의 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홍경래나. 당시 세도 정치로 인한 이 부정부패가 조선 곳곳에서 차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세도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이 탐관오리들이 지방관이 되면서 정말 백성들을 그 마른 걸레 짜듯이 수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이 평안도의 잔반 홍경래가 들고 일어난 일어났죠. 거예요. 준비 기간만요 무려 10년. 와, 10년을 준비했어요? 와. 치밀하게 준비된 전례 없던 대규모 난으로 조선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경래의 반란군이 김삿갓 집안의 목을 조여옵니다. 서북 지역에서 일어난 이 홍경래의 기세가 점점 맹렬해지더니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순이 있던 선천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당시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순은요 평안도 선천 부사에 올라 있었거든요. 하지만 1812년 4월 홍경래의 죽음으로 홍경래의 난이 가까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난이 끝나자마자 김삿갓 집안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선천관의 관군들의 리액션이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순을 오랏줄로 묶어 끌고 간 겁니다. 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반죄인 김익순이 복주되었다. 자, 여기서 모반이란 나라를 바꾸거나 왕을 바꾸는 영모, 그리고 복주란 형벌을 받아 죽는 걸 말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순이 홍경래에게 항복한 뒤 대역 죄인에게 내려지는 극형 능지처참으로 사형당한 겁니다. 오, 와. 사형. 홍경래 난이 일어나자 김익수는 그 검산성에 들어가서 반군과 이제 맞설라고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그 수족들이 대부분 반군에 가담한 데다가 이 백성들마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반군이 이제 회유를 하고 권유를 하게 되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선시대 때 관리가 이 반군에게 항복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용납할 수 없는 이제 대역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 김익순을 가장 무거운 형벌인 능지처참에 처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삿갓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조선의 형법은 명나라의 법전 대명률을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대명률에는요, 대역죄인의 가족에게도 죄를 묻는 연좌 처벌이 적혀 있습니다. 대역죄인의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 그 외 가족들은 공신집에 노비로 주고 재산을 몰수합니다. 게다가 과거 시험을 보기는커녕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와, 이거 집안을 그냥 다 터네요. 그렇죠. 아이고야. 일가족을 없애는 멸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무섭다 진짜. 왜냐하면 옛날에는 네. 그 역적으로 다쳐서 그 아버지를 이제 처형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복수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언제 또 그 모발을 익힐지 모르니까 아예 다 이렇게 씨를 제거하는 맞아요. 거지. 맞네요.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구나. 관리였던 김삿갓의 할아버지 김익수는 자신이 홍경래에게 항복한 후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어떤 벌이 내려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삿갓의 부모님들이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안위를 위해 뿔뿔이 흩어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삿갓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명의 그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김삿갓은요, 형과 함께 황해도 곡산으로 도망칩니다. 겨우 5살 어린 나이에 반역자의 집안으로 찍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숨어 살게 된 김삿갓. 이제 그는 기세등등한 장동 김씨 가문의 도련님 김병연이 아니고요, 가문을 숨겨야 하는 잔반 김병연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김삿갓이 푹 빠져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황해도 곡산의 그 서당에 다니면서 꾸준히 공부를 합니다. 자, 이때 어린 김삿갓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김삿갓이 8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김삿갓이 새를 잡으려고 서당의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그만 지붕 위에 기왓장을 깨뜨리고 만 거예요. 사고 친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사실을 한 훈장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놈! 회초리 12대 맞겠냐? 아니면 시제를 듣고 시를 짓겠느냐? 오. 자, 김삿갓. 김삿갓은요, 시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훈장님이 낸 시제를 듣고 어린 김삿갓의 눈은 휘둥그레집니다. 자, 어떤 시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훈장님 이거 장난치시는 아, 거예요? 이게 소녀시대 노래 아니에요? 선생님. 아, 여기서 따왔구나. 아니 완전
요즘 느낌인데요? 아니 이게 야, 한 훈장님이 실제로 한자 갈지자 12개 던져준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 갈지자에는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동사인 가다의 뜻도 있고 지시대명사인 이것의 뜻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훈장님은요 김 작가를 아주 혼쭐 낼 생각으로 이렇게 뜻이 다양한 갈지자 12개를 다 사용해서 즉흥시 지어봐 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을 낸 거예요 지금. 와, 김 작가 어떡하지? 아니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네요. 아우 그냥 맞았어야지. 네, 맞는 게 낫겠다 이거는. 야, 무조건 맞아야지. 그래, 이건 맞는 게 낫겠네요. 김 작가 또 지금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깊은 생각 끝에 결국은 힘겹게 붓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써 내려갑니다. 자 과연 김 작가 씨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한번 와, 있어요. 보시죠. 있어요? 오케이. 옥지 상지 등지 조지 추지 집지 와지 낙지 파지 사지 노지 달지. 우와, 뭘까요? 믿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이제 현대편하면 랩 배틀. 랩이다, 랩. 맞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시죠. 지붕에 위에 올라갔지. 새이 새끼를 잡으러 갔지. 기와가 떨어져 깨졌지. 스승이 노에 종아리를 치셨지. 와. 뿌이뿌이뿌이. 아 천재야 천재. 어린 나이에 저거. 완전 요즘 그러니까요. 라인 맞추는 그거. 네. 아니 이미 진짜 이때부터. 아, 그리고 아까의 그 맞을 만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얘기한 거라. 자기 얘기한 거네요. 와. 이 김삿갓은요 정말 다양한 뜻이 있는 지를 사용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말 정확하면서도 재치 있게 시로 표현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옥지 상지 등지 지 이거를 조사의와 동사 가다의 뜻을 사용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지 구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도 조사 이와 서술어로 사용해서 훈장님이 화가 나서 종아리를 치셨다라는 구절을 만든 겁니다 지금. 만약 한자가 아니라 한글 지자 12개로 운을 맞춰서 즉흥시를 지어보라고 하면 이거 사실 어른들도 힘들거든요. 훈장님은 이 김삿갓을 크게 혼낼 생각으로 아주 어려운 시험을 냈는데 오히려 김삿갓이 천재적인 시적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엄청난 작품을 선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 지 3년이 되던 1815년 황해도 곡산에서 숨죽여 살던 김삿갓에게 기쁜 일이 생깁니다. 김삿갓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맞나요? 오, 연이 대체 어떻게 된 닿았네요. 일일까요? 어떻게? 그죠? 네. 궁금하시죠? 홍경래의 난이 끝나고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조선 조정이 반역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단하고 감시와 경계를 좀 풀었던 거죠. 흉흉했던 분위기가 수그러들면서 가족들은 3년 만에 경기도 광주에 모여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김삿갓 가족에게 들이온 불행이 조금씩 거치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 아하,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익수는 가문의 수치다. 장동 김씨 가문에서 대역죄를 지은 김삿갓의 가족을 가문의 수치라면서 족보에서 지우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족보에서 지워진다는 건요, 자신이 양반이라는 사실을 어디에도 증명할 수 없고요, 어디서 양반이라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근본 없는 집안으로 전락하고 마는 일이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내몰린 듯한 절망감을 느낀 김삿갓의 아버지는 우라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와. 화병. 네.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 그렇죠. 비극이네. 그렇죠. 김삿갓은 3년 만에 가족이 모였다는 기쁨도 잠시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결국 김삿갓의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에 숨어 살기로 했던 거예요. 자, 김삿갓의 어머니가 왜 강원도 영월로 가기로 했을까? 이유가 있죠. 김삿갓의 가족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곳, 대역 죄인의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할 혈연조차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영월. 첩첩산중 강원도 영월이었거든요. 그럴만하네요. 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살 어린이였던 김삿갓은요, 20살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양반집 교수 황 씨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죠.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김삿갓. 자, 과연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자신의 재능을 썩힐 수 없었던 김삿갓은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일로 생계를 이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골 훈장으로 생활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 훈장이었던 김삿갓을 멸시하곤 했거든요. 바로 학부형들. 아, 학부형들. 잔반인 걸 아는 거죠. 맞습니다. 지방의 훈장들은 중앙정계로 진출하지 못한 몰락 양반이라는 이유로 종종 학부형에게 멸시받고는 했거든요. 게다가 서당의 훈장일만으로는요, 사실 생계를 꾸려가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 상황 되면 진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데 세상에 나갈 수도 없는 기회도 없고 내가 거기다 갔다 막 부모들한테 멸시받고 그럼 자포자기 해갖고 매 술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폐인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하지만 김삿갓은요, 돗자리 짜기, 산에서 나무 베어 팔기, 농사 짓기, 하여튼 몸을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그냥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사람인 그렇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훈장으로 살아가던 김삿갓의 이 두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이 김삿갓처럼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잔반 중에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당시에는요, 3년에 한 번 열리는 시험인 10년시 외에도 네. 별시라는 특별 시험이 자주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의 문턱은 낮아지고 시험은 자주 열리니까 합격의 기회는 그만큼 많아져요. 많아지는 거죠. 먹구름만 잔뜩 껴있던 김삿갓의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은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과거 시험 봐가지고 집안 일으키자. 과거 시험에 사활을 건 김삿갓. 그 길로 아내와 자식을 영월에 두고요, 한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양에 도착한 김삿갓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김삿갓처럼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양반들이 막 한양에 구름대처럼 몰리는 거예요. 음시생이 많다는 것 외에도요, 김삿갓에게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요. 과거 시험장에 들어선다고 해도요, 돈도 가문의 배경도 없는 김삿갓은요, 아주 불리한 자리에서 시험을 치러야 됐습니다. 불리한 자리? 그때는 이제 이런 맨 넓은 마당에서 봤잖아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 앉히는 거지. 뺏기라고요? 볼 수 있고 그 혼이 보지 않고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아닐 것 이거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들판이라든지 뭐 벌판이라든지 뭐 어떤 그 과거 시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시험이 걸리고 있는 TV나 모니터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디가 명당일까요?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아, 누구보다 먼저 시험 문제를 볼 수 있고 재빨리 답안지를 낼 수 있는 곳, 그곳이 명당이었습니다. 아. 요즘처럼 수험 번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돈 있는 집에서는요 대신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나마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치열한 몸싸움까지 벌이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야! 그럼 막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구나. 네. 쉽지 않네요. 김영장이구나. 돈도 가문의 힘도 없던 잔반 김삿갓은요 공정하게 자기가 가진 능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과거 시험장에서도 가문의 배경과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안 김삿갓은요 우선 세도 가문과 인맥을 두텁게 쌓기로 합니다. 과거 시험 합격 포인트만 쏙쏙 알려주는 1:1 족집게 과외 일타 강사가 된 거죠. 선생님 일타 강사이신데. 딱이네요. 곧 한양에서는요 김삿갓이라는 자가 시를 아주 담대하게 잘 쓰고 과체시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화제였구나. 와, 네, 이제 인기 일타 강사의 길을 높아지겠다. 걷게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김삿갓은요 자연히 세도가 드나들면서요 눈도장 찍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세도가 집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하기까지 하죠. 자 이렇게 세도가 집에 드나들거나 사는 사람을 그 당시 부르는 말이 있었어요. 바로 문객.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죠. 제 이름은 김난입니다. 김난. 김난. 김난? 자, 근데 김삿갓 본명 뭐라 그랬죠? 김병현. 근데 김삿갓은 본명이 아닌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 혹시나 그 세도 가문에서 김병현? 예전에 그 들어본 적 있는 그 김익순 그 손자 그 손자 할까 봐서 정체를 들킬까봐. 아예 그냥 바꾼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음. 김삿갓 할아버지는 대역 죄인으로 처형당한 죄인이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을 감춘 겁니다. 김삿갓은요 이렇게 세도 가문과 인맥을 쌓으면서도 가문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잊지 않고요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김삿갓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풀우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 같아요?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는 과거 시험에 떨어졌나요? 네,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에라 이제는 뭐 막 살겠다. 막 살겠다 하고 그냥 막 살아버린 게 아닐까요? 시험을 준비하던 김삿갓이 방황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도 가문과 두터운 인맥을 맺은 김삿갓은요 드디어 벼르고 벼렀던 과거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영월에서 열린 향시였죠.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근데 떨어졌나 봐요. 장원급제. 진짜요? 네. 장원급제한 이 김삿갓은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마음으로 그 합격증과 답안지를 들고 한달음에 어머니에게 달려갔죠. 어머니, 제가 드디어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이야. 우와. 그런데 김삿갓의 이 기쁜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침 과거 시험에 나온 시제, 그 시제가 순탄했던 김삿갓의 인생을 뒤집은 결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제는 바로 홍경래의 난에서 투항한 김익순. 이게 시제였어요. 이때 김삿갓은요 김익순은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한 시, 비판의 시를 쓴 거예요. 이게 시였어요. 와.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었던 모르고 거지. 쓴 거예요? 네, 아니 할아버지인지 왜 모르죠? 어렸잖아요. 아, 그 흩어졌잖아. 아니 근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와. 5살 때부터 지방에 숨어 살던 김삿갓에게 누구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김삿갓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학조인 김익순이 바로 김삿갓의 할아버지란 사실을 드디어 말합니다.